우리 시는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화랑설화 마을을 금업 일원에 조성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3억 원으로 이 중 국비 299억 원, 도비 40억 원, 우리 영천시에서 144억 원의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위치 문제,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잡음이 있었으나 그러한 우려 속에서도 건립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의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운영비 지출 8억 원에 총 수익 5,700만 원으로 7억 3천만 원의 적자, 2021년도 운영비 지출 11억 원에 총 수익 1억 6천만 원으로 약 9억 4천만 원 적자, 2022년도 운영비 지출 14억 원에 총 수익 1억 2천만 원으로 12억 5,600만 원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화랑설화 마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만 5억 원에 운영비 및 자선 취득비로 11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상으로 적자폭은 이보다 더 커지리라 예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영천시에 있어 화랑이라는 주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화랑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먼저 경주시를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자체가 경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주시에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숙박시설, 야외체험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갖춘 화랑마을을 운영 중입니다. 이 화랑마을은 한산한 우리 시 설화마을과는 달리 주말, 특히 토요일은 4월 말까지 숙박시설 및 캠핑장의 모든 예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시 화랑설화마을을 비롯한 두 시설은 중점을 두고 있는 테마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큰 틀에서 보면 화랑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체험공간이라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확고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규모면이나 콘텐츠적으로나 좀 더 상위 호환인 경주시 화랑마을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도 화랑 김유신과 관련하여 조항석굴, 고라선 등 일부 관련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조그만 문화적 불씨라도 살려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려는 노력도 100번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3만 평 이상의 화랑설화 마을 부지를 채우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역사적 주제를 배경으로 하나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사료나 혹은 관련되는 유명한 설화라든지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더 넓은 화랑설화 마을을 채울 만한 명확한 테마가 우리 시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화랑설화 마을의 관광지로서 적합한 위치에 건립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근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영천 시내에서 화랑설화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오직 자차를 이용해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를 이용해 가더라도 새길을 통해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인 경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가더라도 이 길이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악취 문제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화랑설화 마을은 인근에 축사 및 환경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눈으로 풍광을 즐기기도 전에 불쾌한 냄새가 후각을 먼저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일대 주민마저 악취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해당 부지는 관광지가 조성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현재 위치가 관광지로서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소호텔 부지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립 당시 민자유치로 유소호스텔 건립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 없이 해당 부지는 유채꽃밭이라는 이름으로 잡채가 무성한 채로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자유 유치 실패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본회의원이 사업자였어도 사업을 시행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큰 입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부지를 활용해야 할 터인데 이대로 계속해서 유채 꽃밭으로 방치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회의는 화랑스라 마을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 중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수익성 측면이나 방문객 수를 본다면 우리 화랑스라 마을은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해서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관광시설의 건립 목적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시 화랑스라 마을이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아끼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어떠한 돈이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이대로라면 화랑스라 마을은 앞으로도 접근성과 악취 문제 그리고 크게 공감되지도 않은 테마로 인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관광지로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본회의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전체를 갈아엎든지 아예 화랑이라는 테마를 포기하고 다른 콘셉트로 재단장을 하든지 대체를 해야 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천에서 화랑이라는 주제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화랑스라 마을 조성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국책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경산, 청도와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화랑의 연관성은 김유신 장군이 은혜상 중암암 석굴에서 수련했다는 삼국사기의 김유신 열정과 삼국사기 기편에 나오는 삼국유사 기편에 나오는 고라 여신과 김유신 설화가 있습니다. 15년 전 사업 선정 당시에는 한국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경북형 관광 개발 사업으로 영천의 관광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스라 마을은 2020년 10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개관해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화랑스라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야간 개장과 체험장, 숙박시설 공모, 어린이 물놀이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주와 비교했을 때 화랑이라는 주제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경마공원, 채무성 과학관, 한의마을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라마을 건립 위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차 부지 선정은 화북면 정강리 일대로 검토되었으나 접근성이 어렵다는 KDI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금호읍 황정리 일대로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시 고려된 사항은 영천IC 국도 4호선과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도남 산업단지 등 기존 혐오시설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과 금호강 황정지역 수변공간 조성, 자전거길 연계 테마 등 이점이 있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금호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개통, 도동 사거리에서 황정교까지 도로 확장, 사업이 확정되면 관광지로서의 입지성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인근에 본사와
유기성 폐기물 시설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환경감시원 활동 강화와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악취 저감 시설 추가 설치,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소스텔 조성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방식으로 2013년에 유소스텔, 2021년에 통나무 펜션 건립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익성 부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대상지에 포함이 되었으며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투자자 컨설팅위원회 한국관광공사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이 총 4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7월 중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계획서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펫 호텔, 글램핑장, 시설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숙박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랑스라 마을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랑스라 마을 방문객 수는 2020년 19,300여 명, 2021년 7만 2천여 명, 2022년 7만 3,100여 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영천시 주요 관광지 이용 현황을 보면 화랑스라 마을은 은혜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근성, 악취 문제, 수익성 등 관광지로서 약점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요건도 존재합니다. 더 넓은 야외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 무장애 여행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특별한 겨울 이야기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전액 국비 안심가로등 플러스 공모에 선정되어 가로등 40주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린이 체험시설을 늘려 가족 단위 관광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깡통 기차체험, 초등학생 대상 화랑 천문 캠프 운영, 경북도 주간 영천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서 영천시 특상품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체험시설 콘텐츠로 아르떼 무지엄과 유사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VR 등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와 영천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거 뭐 재행 시기에 유치한 사업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체험시설 콘텐츠로 아르떼 뮤지엄과 유사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체험시설이 아니고 전시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랑스라 마을 안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2020년도 개정하여 신규 빔 프로젝트 설치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고장으로 인해 올해 보수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아까 시장님이 VR을 변경할 계획을 했는데, VR은 고장나가 한 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또 VR을 또 더 설치하겠다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답변을 보시면 시장님께서는 화랑스라 말에 대한 현황이 조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마 직원들이 업무 보고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매계를 맺은 도시가 서울의 성동구, 대구 수성구, 용인시,
최근에 대구 동구청까지 이렇게 네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란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상호 교류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님 이하 우리 기관장들, 시의원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 영천시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국내 여행지로서 한 번쯤 방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매결연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하여 관광지, 캠핑장 등의 할인 혜택을 20에서 7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랑사라 마을도 방문객 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시장이 답변하셨는데 자매결연 도시의 시장님, 구청장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상호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교류, 방문을 바탕으로 우리 영천시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매결연 도시와 관광지 교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설이 이 VR은 그야말로 이 돈 먹는 게 2년 만에 또 2억 단다라면 예, 이 그런 부분과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다시 VR을 또 설치한다라면은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지 현재까지 원래 예산도 보면 이 VR을 계속 운영하는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VR을 넣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화마을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악취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본회의사한테 그 6억을 해가지고 메타스콰이어 해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싹감 다 시켜봤는데, 그래서 못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하여튼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참 시장님도 지금 노고가 많으시는데 애 드십니다. 애 많이 잡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설화마을의 악취가 최고 문제입니다. 최고 문제고 그래서 제가 메타스콰이어 나무라도 숨가가지고 그 한 6억 정도 예산이 든다 하니까 거래라도 해보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돈사가 5군데 우사가 6군데인데 거기에 미생물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농가 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해 줄 거는 해주고 해가 냄새를 안 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지금 중간에 거기 못이 있는데 그 풍락지 못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 과장님 오셨는 거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거 만들면 참 괜찮겠다. 그래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요즘은요 또 어린이들 아이들이 가작하면 부모들은 다 애들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또 한번 추진해 보시고 냄새만 안 나면 화랑설화마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야외 결혼식장이나 놀이시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아주 좀 각광받는 그런 곳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